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필수 영수 대성마이맥 영어 이영수 선생님입니다. 자,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자, 7월 11일에 시행된 인천광역시 교육청 주관 7월 학평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1일 이번 수능이 11월 14일 목요일에 시행되니까 이제 4달 남았네요. 과연 앞으로 4달간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할지 이번 시험을 통해서 이 총평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정하고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총평 영상에서는 이 시험에서 꼭 다시 한번 풀어봐야 할 좋은 문항들을 먼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 시험의 난도가 어땠는지 6편과 비교해서 수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각 문항별로 세부적인 특징들을 쭉 정리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개별적인 문항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했던 것들을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혹시 이 문제를 틀렸다면 그러면 선생님의 커리큘럼 중 어디에서 보완할 수 있는지를 이 PES 구조로 설명을 했어요. 즉, 이 시험의 특이점, 이 유형의 특이점, 그것을 어디서 교훈을 삼아 배울 수 있는지를 제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꼭 다시 풀어야 할 문항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특히 N수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N수생들이 이걸 다 풀어야 하나 고민을 할 텐데, 듣기부터 그러지 말고 시간이 없다면 절대평가니까 이 문항들을 18분에 걸쳐서 풀어보시고 다시 한번 선생님 해설 강의로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시간 남짓만 투자하셔가지고 리뷰해 주시면, 리뷰가 아니죠, 이제 대제도 다시 풀어보시면, N수생 학생들을 풀어보시면 좋겠고, 우리 재학생들은 본인이 틀린 문제 플러스 이 문제들을 좀 다시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복습이 되겠습니다. 자, 난도입니다. 6편과 비교했을 때 쉽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자, 정답률이 30%가 채 안 되는 초고난도 문항이 6평 때는 6개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0개예요. 또 심지어 6평 때는 N수생들이 있는데도 6개나 되는데, 이번에는 잘하는 N수생들 빠지고 현역들만 대상으로 했는데도 30% 이하의 문항이 없었으니까 쉬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역대 최저 1등급 비율을 기록해버린 6평 이후 첫 번째 시험. 지난번에 점수가 많이 평소보다 떨어졌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영어를 시험 보면서 그때처럼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조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시험 자체가 쉽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점수가 크게 상승했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번에 N수생들은 더프를 주로 많이 보여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도 7월 더프가 6평에 비해서는 조금 더 쉽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학평도 마찬가지죠. 일단 이를 통해서 6월 모평의 충격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수능에서 잘 봐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절대 잠하지 말고 한번 이번 시험을 내가 뭘 잘했고 내가 뭘 못했는지를 문항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 내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다가오는 여름학습 계획 및 구평 대비 전략을 수립하는 것, 그것이 이번 시험의 의미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시험의 특이점과 그 특이점을 해결하는 전략, 이렇게 PS 구조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특이점은, 와우, 2가지 대상이 반복되며 등장할 때 각각의 개념에 A, B 처리하면서 글의 구조와 흐름을 이해해야 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문항들이 대거 출제됐습니다. 선생님이 이 유형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파운데이션 하에 2대 반등 단원에서 다루거든요. 뒤에도 해놨는데 이번에 정말 많이 출제되었죠. 자, 일단 32번 보겠습니다. 32번은 우리가 어떤지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바로 뒤에서 우리가 어떤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지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비교와 이해시 속에서 however라는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비디오에는 별로 민감하잖아. 둔감해. 비디오에는 좀 이상이 있어도 넘어가. 근데 오디오에는 대단히 민감하다라는 대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 쐐기를 박는 게 여기에 it is 전치사구 대주어 동사 강조구문. 강조구문을 통해서 오디오가 정말 우리가 어떤 작품의 퀄리티를 판단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우리가 뭐 하냐? 오디오에 민감하다. 비디오보다. 그 말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가 아름다운 것은 선택지가
less A than B, more A than B라는 비교 구문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요거 less와 more, less A than B, more A than B로 출제됐던 게 예전에 경찰대 문제 한 번 있었는데 반가웠습니다. 요 형태가 그대로 나왔고요. 많은 공을 들여서 만든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운드에는 민감하고 비디오에는 둔감하다라는 것을 잘 표현한 게 바로 2번 선택지로서 less A than B 표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해석해내서 정답을 맞출 수 있기를 요구했었던 32번 문제. 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꼭 한번 다시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34번. 우리 34번도 여기에 however 통해서 대조가 있죠. 그래서 쉐이드의 특징을 정확히 잡아내야 되는데 그늘이 있으면, 그늘이 없으면 without the shade, 그늘이 없으면 애들이 빨리 자라는데 금방 소진돼 버려요. 나무들이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늘 속에서 오랫동안 자라면 나중에 더 오래 살 수 있다. 즉 그늘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것을 이 however 대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사실 이 그늘이 케어를 준다라고 해놓고 어린애들의 성장을 막는다고 해서 이게 앵스럽거든요. 근데 이 뒤에 however를 통해서 대조된 내용을 통해서 이게 왜 성장을 억제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건지, 장기적으로 좋은 건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했어요. 이 대조를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좀 전환의 시그널 however를 통해서 대조를 좀 잡으셔야 됐다. 자, 이 34번 좀 이따가 또 더 얘기하겠습니다. 36번. 이 문제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테크노크라시가 디시전 메이킹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 to를 주목했어야 했어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영향을 준다 했으니까 이 글은 아마 두 가지 방식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처음에 B가 같은 소재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의사결정, 기술, 여기도 이제 의사결정, 과학기술 이렇게 나와서 B가 일단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일단은 B로 갔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B, A냐 B, C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in contrast였습니다. 이 in contrast를 통해서 대조가 된다는 걸 깔끔하게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했어요. 여기서는 보세요. 이런 형태의 테크노그라스는 실행 속에서 찾아질 수가 없다. 현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건데 대조적으로 조금 더 중간 형태는 많은 민주적인 사회에서 발견된다. 얘는 발견이 안 되는데 얘는 발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조가 되는데 얘는 어떤 거냐면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기술이 정치를 대체해 버렸어. 정치가 없어요. 과학기술만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이상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중간 형태는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정치인들이 결정해요. 정치가 있어요. 얘는 아예 정치가 없는 거, 얘는 정치인들이 있는 거. 얘는 과학기술자만 있는 거, 정치가는 없고, 얘는 과학기술가와 정치가와 공존하는 거. 혼자 있어요? 둘이 있어요. 그럼 마지막 A는 혼자 있는 경우에 둘이 있는 경우에요? 라고 따져봤을 때 내용적으로 팔러시 메이커들은 일해요. 정책 위반자들이 있잖아. 전문가들이 설정해 놓은 제한 속에서 일하고 정책 위반자들이 선택도 해요. 뭐로부터? 전문가들이 제공한 옵션들로부터. 여기는 혼자 있어요? 둘이 있어요? 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B, C, A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혼자 있는 경우, 둘이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방식 중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글 전체가 구조가 보이면서 정답을 자신 있게 찍을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어요. 상당히 좋은 문항이었다. 좋아요. 특히 이제 B, A, C가 오답인 이유는 여기 둘이 있어요고 여기도 둘이 있어요니까 in contrast 통해서 대조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 이해를 지금 못한 채로 그냥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많이 틀리신 것 같아. 잘 리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설 강의에서는 훨씬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38번. 자, 여기도 보시면 two different pathways, 두 가지 방법이 있대. 그러니까 하나는 뭐고 나머지 하나는 뭔지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A, 다른 하나의 B라고 표시하면서 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one pathway 쭉 나오고 그 다음에 another pathway가 쭉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글의 흐름과 구조를 파악하시고 결정적으로는 이 삽입 문제 disability, 이런 능력, 세상을 다른 사람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능력이 앞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갭을 느껴서 박스 여기다 집어넣고 이 능력이 여기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연결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교훈입니다. 그래서
방금과 같은 문제들을 내가 틀렸다. 그러면 독해 20수 4단원 대조. 아니, 지금 대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조를 내가 파악을 못한 거잖아. 그리고 대조 구조가 나올 때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런 걸 못 푸는 거잖아. 그래서 파운데이션 상에 대조를 수강하시고, 이미 수강했다면 또 수강하지 말고 빨리 복습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체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제도 마찬가지야. 여기 보면 자연재해와 노화는 있잖아. 또 두 가지 문제래. 그리고 또 자연재해, 노화 반복되니까 두 가지 대상이 반복되니까 각각 A, B 표시하면서 글의 흐름과 구조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 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을 주제로 골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접근법들, 이게 A와 B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답을 골라주면 되겠다. 30번. 30번도 want, should 두 가지가 나오는데 또 want, should 반복돼요. 그러니까 각각 A, B 표시하면서 그 특징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그렇게 대조를 잡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를 푸는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이 more generally에 등호 표시했냐. generally랑 specifically 이 두 가지는 일반적으로든 구체적으로든 등호 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일반적으로 같은 말 하겠다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예시를 들어주면서 같은 말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 거야, 같은 말. 30번 틀린 친구들 많을 텐데 무조건 앞뒤 같은 말이어야 돼. 그럼 봐봐. 즉각적인 이익을 버린다고 했는데 요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 작고 sooner, 가까운, 좀 더 가까운, 일찍, 이 즉각적인 이익이지. 이게 뭐 한다 했어? prefer, 좋아한다 했잖아. 그럼 이 같은 말로 가려면 이 좋아해야지. 어벤더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건 이 more generally 이 표현입니다. more generally 몰랐으면 오케이. 30번을 통해서 이번에 정확하게 여러분 걸로 잡아두세요. generally, specifically 다 등호다. 물론 이제 forsake를 알았다면, forsake를 버리다로 알았으면 아니 얘도 버리고 얘도 버려?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아마도 주석어휘를 미리 주지 않았던 것은 이거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이건 단어 줘야 되는 건데 얘가 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난도를 급격히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풀 수 있어야 된다. 되게 여러분들이 많이 간과하는 재진술의 시그널 generally, specifically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아주 좋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2에서 반응한 다음에 두 가지 대상이 반복 등장하면 이제 A, B, A, B 해라. 그러면서 글의 그 흐름과 구조를 파악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파운데이션 하에 11단원 2대 반등이 있어요. 여기 2 있잖아, 2. 엄청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 문제들도 기출과 자작을 번갈아 가면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한 단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거에서 내가 2개 이상 틀렸다. 이거 무조건 들으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가성비의 공부입니다. 내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거를 핀셋으로 치유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듣는 게 앞으로 남은 4개월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동의하십니까? 다음입니다. 두 번째 특이점. 34번 오답률 1위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글을 읽다 보면 엥스러운 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냐? 굉장히 빈번하게 수능 문제 풀 때 나옵니다. 저는요 이제 그냥 이걸 완전히 체화해서 엥스러운 말 나오면 뒤에 나오겠지. 아입니다. 엥스러운 말이 나오면 뭐라고? 뒤에 뭐 나오겠지. 이렇게 이 자세 되게 중요해요. 독해할 때. 이 문제가 어떻냐면 이 엄마 아빠 나무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그늘이 케어, 돌봄의 형태라 했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돼요. 엄마 아빠가 그늘을 주니까 밑에 자란 애들이 돌봄을 받는다. 왜냐면 그게 아이들의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자, 커브가 억제하다죠. 필부객 단어입니다. 성장을 안 시킬 때 억제한대. 여기 앵이에요. 아니 애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게 왜 케어야? 앵했죠. 그럴 때 어떤 태도? 뒤에서 설명하겠구나. 뒤에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however 통해서 그늘이 없이 태양에 완전히 노출된 채로는 얘가 너무 빨리 자라가지고 exhausted 다 소진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늘이 없으면 죽어요. 반면 만약 어린애가 그늘에 오랜 시간 동안 강한 상태로 서 있다면 걔들은 더 큰 나이까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늘이 있어야 좋구나. 그러니까 그늘이 케어를 해주는 거구나 라고 딱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만 제대로 하면 이 글의 핵심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고 그걸 기준으로 정답 선택지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맞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curve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해설 강의에서도 자세하게 강조하는데 curve는 동사 뜻이 있습니다. 동사 뭐예요? 억제하다예요. 억제하다. 그래서 성장을 억제하다. 성장을 억제하니까 정답 선택지의 느린 속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케어라고 했거든요. 돌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연이 아닌 거죠. 다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인용구에서 얘기한 instructive도 같은 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앵, 아 어디서 하느냐? 이 culmination 16단원 요 아직 개강 이제 할 건데요. 이번 주 현장에서 개강하는데 16단원에 제 앵음아를 아예 독립적 단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파운데이션 상 9단원에도 있습니다. 앵음아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글 읽을 때 말기 생명체 앵, 에트노센트리즘 앵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디바이스 장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를 총정리합니다. 그래서 글 읽을 때 자꾸 앵스러운 말이 나올 때 물론 이게 그게 단어를 아예 몰라서일 수도 있고 구문이 해석이 약해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지금처럼 내가 앵 하는 거에 마주쳤을 때 나는 머리가 하얘져 버린다. 그리고 앵스러운 거 마주치면 애들이 어떠냐면 미친 듯이 빨리 읽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뭐지 하면서 뒤에 읽는데 뒤에 읽는 건 좋아. 근데 천천히 그 앵을 설명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포커스해서 그 앵을 이해해야 되는데 앵이 나왔을 때 그냥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그냥 막 패닉에 빠져버리고 표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 이 culmination 16단원 앵음아에서 이거를 총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특이점 세 번째입니다. 순서 삽입 풀이법 기본에 충실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 정리의 시그널 that에서 that 플러스 명사, this 플러스 명사, such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앞에 있는가? 라는 기본적인 행동 영역을 물어봤던 아주 기본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37번 순서는 36번보다 오히려 더 쉬웠는데 여기 맨 앞에 in those conditions 복수 그러한 조건들 속에서 그 추가적인 탄소는 그 추가적 탄소 앞에 있어야 되겠고 그 탄수화물들은 앞에 탄수화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앞에 있는가 따져보면 굉장히 쉽게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연결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38번 쭉 읽으면 정리의 시그널 disability가 있는데 이러한 능력이 앞에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없어요. 그래서 get. 알겠습니까? 네, 간단하게 정리의 시그널을 묻고 있습니다. 정리의 시그널 순서 삽입 풀이법 이 두 군데에서 정리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culmination은 이 순서 삽입을 정말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풀이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개정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읽고 머리 첫 문장을 읽고 판단했을 때 이런 케이스일 때 뭔가 하나로 확정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로 확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꼬리에 주목해서 연결을 해나가는 이 모든 플로우를 아주 도식으로 한 장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굉장히 빠르게 수능, 순서, 유형의 풀이법을 체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가장 기본기에 해당하는 건데요. 필자가 긍정하는 것에 동그라미, 필자가 부정하는 것에 X 하는 걸 잘했느냐 묻는 문제 33번 등장했습니다. 필부의 필긍정 표현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transition from A to B가 있습니다. 수능에서도 shift from A to B가 나왔었어요. A로부터 B로 전환. 그래서 리니어가 아니라 circular다. 필긍동. need to 뭐 해야 돼? 관계를 조절해야 돼. 필긍동. need to를 통한 필긍동. 링크 시킵니다. 필긍동 필부액 하면은 그 같이 필긍동이 또 반복되면 계속 링크를 시키면서 메시지를 수렴시켜야 돼요. 여기도 rather than A, instead B를 통해서 야! 연간 만들어지는 제품의 수를 성공으로 보지 말고 만들어지는 걸 보지 말고 대신 그들의 손익을 어디에 기반해야 된다? 연간 사용 상태로 유지되어지는 제품의 수. 사용 중인 게 중요하다. 만들어진 숫자보다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는가 그거를 보라는 거지. 그거랑 링크. 이게 서큘러구나. 계속 사용해야 되는 거야. 여기도 rather than을 통해서 팔려고 하지 말고 제품을 계속 소유하는 걸 연장시키는 거. 이게 계속 사용 중인 거잖아. 이렇게 딱 필긍동 필부액하면서 링크를 시켜야 돼. 그렇게 해서 글의 핵심을 파악하는 겁니다. 선택지 정답 3번이죠. rather than. rather than을 통해 필부액 필긍동 하는데
제품을 만드는 거 말고 제품을 유지하는 것. 제품을 유지하는 게 바로 prolonging the ownership이고 kept in use.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 circular. 이죠. 정답으로 딱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필부액 필근동을 물어봤던 33번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파운데이션 상에 1단원 정리의 시그널과 필부액 필근동 대놓고 모든 걸 정리해놨습니다. 빅픽처에서부터도.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고, 이미 수강하셨다면 다음 커리큘럼인 커미네이션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픽서단에서 복습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드릴게요. 자, 5번째 특이점. 이번에 이 35번이 오답률 11위에 랭크 됐는데 최상위권 학생들도 엥 뭐야 하면서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35번은 꼭 복습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같은 말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걸 오히려 빈칸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준 게 이번에 35번이었다. 그래서 이 35번은 1번 앞의 내용을 기준으로 어긋나는 걸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1번 앞에서 자를 개별화시키는 것, 개성을 만드는 것은 이제 알고리즘으로 넘어갔다. 개성은 알고리즘으로 넘어갔어요. 이 키워드를 딱 가지고 계속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따 해설 강의에서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다 자는 개성, 개성은 알고리즘으로, 개성은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이 2번에서 from the outside가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4번도 개성은 여기 또 어려운 게 be redefined from A to B야. from A to B. 더 이상 A가 아니라 B다. 알고리즘이다. 같은 말하고 있는 거지. 더 이상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적으로 보장된다. 똑같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3번이 여기 왼절은 괜찮아. 알고리즘이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배우면서. 여기는 앞에 거 같은 말인데, 이봐, it becomes essential. 필수적이야 하면서 사실상 3번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정보를 보호하고 개인들이 데이터에 대해서 통제하고 승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머지 부분에서 말한 거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 흐름과 얘가 무관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관련이 없는 건 아닌데 그 다음 단계에 벌어질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틀렸어요. 상당히 고급적인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와 키워드의 연결의 표현들을 쭉 보면서 3번만 다른 말하고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다음, 역시 이 파이널 강의에서 35번이든 빈칸이든 21번 함축이든 결국 같은 말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사실 근데 그건 뭘 통해서만 늘어날 수 있냐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귀납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구나. 이 말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구나 라고 데이터를 쌓아야 돼. 계속. 그래야지 수능날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답 수거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럼 그 귀납적인 데이터를 어느 세월에 다 쌓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축지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과거 절대평가 이후 모든 빈칸 문제에서 이 표현과 이 표현과 이 표현이 같은 말이야 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걸 챕터 7 빈칸 결과말 노트에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파이널 강의 정말 A부터 Z까지를 다 담은 4주 완성 커리큘럼입니다. 12시간으로 강의가 끝나요. 모든 게 맞출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다. 자, 6번째 특점인데 오답률 6위에 랭크된 도표. 뭐죠? 이건 진짜 유배 가는 길에서부터 제가 얘기한 가장 쉬운 문제들도 가장 정확하게 풀어야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제가 이 도표 문제 풀 때 혹시 이걸 틀린 애들은 그냥 이거 안 읽고 그냥 바로 5번 읽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절대적으로 무조건 제목 읽고 법례 확인하고 이 도표가 무엇에 관한 건지 첫 문장까지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첫 문장까지 읽고 그 다음에 3, 4, 5, 2, 1 순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도표의 제목과 첫 문장을 잘 읽으면 이 도표는 dairy, 유제품 우유, 진짜 우유죠. 그리고 plant-based milks, 식물 기반 우유. 그 식물 기반 우유가 쌀 우유, 소이 밀크, 오트 밀크, 아몬드 밀크.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가 사실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한번 dairy and the 4 plant-based milks, dairy and 4 네 가지로 딱 나눠줬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3, 4, 5, 2, 1을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세요. 5번에서
among plant-based mix 했을 때 요 부사어 뭐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냥 우유라고 해버린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 전체 범위를 딱 봐버린 거지. 사실은 이것만 가리키는 건데. 그럼 아몬드 밀크가 가장 큰 프레시워터 양을 소비한다고 했는데 딱 보니까 엥? 뭐야? 얘가 더 많은데? 하면서 이게 틀렸다고 찍은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너무너무 눈물 날 것 같아. 그래서 기본기가 중요하다. 아무리 쉬운 유형도 듣기 틀린 애들 있죠? 듣기 20수 6차시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거 틀리면 꼭 좀 풀이법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유배가는 길 상에 있었습니다. 반드시 첫 문장을 통해 표와 도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제가 포인트로 강조를 많이 했죠. 심지어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지도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 틀리면. 물론 나도 그건 인정해. 이건 약간 문화자본과도 관련이 된 것 같은데 우유라는 게 이런 식물성 우유가 있다는 거를 처음 들어본 학생도 분명히 전국에는 존재할 겁니다. 우유가 식물로 만든 우유가 있어요? 우가 소 우자에다가 젖 유면 소한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요즘은 사실 원래 우유가 이런 게 왜 있냐면 여러분 원래 우유는 소젖이잖아요. 순우리말로 바꾸면. 근데 그 우유를 마실 때 그 젖당 효소, 유당 효소, 유당 분해 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가지고 우유 마시면 탈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렇게 라이스, 소이, 오트, 아몬드로 이제 밀크를 만들고 섭취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거 모르면 이제 뭔 소린가 했겠지. 어쨌든 뭐 그런 좀 배경지식도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렇게 오답률이 높았다는 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문장을 제대로 읽으면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좋아요. 넘어갈게요. 삽입. 마지막입니다. 삽입 오답률 2위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전 정말 이 문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갭이 없어요. 갭이 딱히 없어요.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 레조넌스가 앞에 내용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러면 박스의 내용과 시그널 기준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한 자리를 골라야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선후관계예요. 이번에 6평 36번이 사실상 선후관계를 통해서 연결을 하도록 출제가 됐었거든. 불을 내기 전에 일단 애들 다 빼고 동물 빼고 불을 내고 불을 내면 처음에는 새싹이 자라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자라. 나무가 자라니까 또 불을 내.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순의 흐름을 파악해야지 연결할 수 있도록 출제됐단 말이에요. 그런 선후관계를 직접적으로 물어본 문제가 이번에 39번입니다. 그래서 갭이 없을 때 이 박스를 읽고 마지막으로 들어갈 자리를 골라야 되는데 얘가 5번에 들어가야 되는 결정적 이유가 바로 선후관계라는 거야. 여기 보면 at the start of the year 1월 달에 연초에 비거니즘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어. 친구 하라 그랬으니까. 2월에는 고기 먹는 걸로 go back 다시 돌아가. 그럼 일단 고기를 안 먹으려고 해봤을 거 아니야. 그래야 고기로 먹는 거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선후관계로 아름답게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앞뒤는 또 뭐냐. 그러니까 친구의 도움이 있어도 결국 돌아가는데 울림이 있으면 그게 우리의 내적 동기와 연결돼서 진짜 습관을 만들 수 있다. 일종의 PS 구조입니다. 친구 도움이 있어도 다시 돌아가 버려. 내적 동기가 없으면. 근데 울림이 내적 동기랑 연결해 줘서 결국은 습관을 만들게 한다. 이거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PS로 연결되는 거예요. PS. 근데 그 시간의 흐름도 PS도 다 선후관계입니다.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39번이에요. 자, 이렇게 개별 문항에 대한 코멘트를 마치고요. 7월 이후 등급별 커리큘럼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등급 이하 노벨하면은 유배 가는 길 4주 들으시고 고문 입수 에어를 들으세요. 그리고 전치사만 하루.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70점에 도달하기 위한 모든 문제풀이 유형과 구문력을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주 회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 커리큘럼은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9평 때 현실적으로 3등급을 바로 만든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수능 영어가 조금 낯선 2, 3등급 학생들은 파대상을 들으셔야 됩니다. 파대상에서 이 기본적인 글의 구조라든지 글을 읽는 방법을 다 다뤄요. 거기다가 구문 입수를 통해서 구문 해석력도 다룹니다. 거기에 어법만을 들으셔야 돼. 그래서 어법만을 통해서 3점을 확보를 하면 탄탄한 기반 2등급 혹은 1등급까지 갈 수 있다. 9평에서. 자, 마음이 놓이지 않는 1등급이라면 파운데이션 하를 들으시고 파운데이션 하를 들은 후에 이 파운데이션 하는 고난도 유형을 정복하는 겁니다. 한빈순사. 제가 옷도 되게 빡세게 셔츠, 타이까지 메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모든 걸 총정리하는 컬미네이션으로 빈틈을 다 잡아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일반화하지 마세요. 저는 요즘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 드리고, 실패도 일반화하고 여러분들은 성공도 일반화합니다. 실패를 일반화한다는 건 뭐냐면, 나 이번에 4개나 틀렸네. 나 원래 2등급이 목표인데 나 뭐 이렇게 3등급이네. 난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면서 구덩이 속에 빠져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네 자신이 다 실패했다고 제발 일반화시키지 마세요. 너는 그냥 그 문제를 못 푼 겁니다. 아, 나는 이번에 이걸 풀었구나.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고 나면 어떤 피드백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번에 틀린 문제의 유형은 뭐였고 내가 이것 때문에 틀렸어라고 딱딱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 그게 네가 할 거지. 난 쓰레기야.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수능까지 멘탈에 1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실패를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 특정 문제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거 피드백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반대도 말씀드릴게요. 칭찬을 또 일반화 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 칭찬을 뭐 누구한테 안 받았더라도, 예를 들어 네가 잘해서 마친 게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칭찬해줘. 너 잘했다 이번에. 근데 제가 잘한다고요? 아니요. 전 멀었어요. 아직 할 게 많아요. 다음에 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칭찬을 받았을 때도, 아, 내가 짱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이번 7월 학평에서 어려웠던 오답률 뭐 몇이었던 이런 거는 내가 잘 했구나. 그 특정한 거에 대해서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또 내일 하루 열심히 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보통은 칭찬을 받으면 내가 부끄러워서 튕겨내버려. 아, 저는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너의 그 특정 능력을 잘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제가 오늘 당일 해설이라 좀 빠르게 전달하고 싶었는데 이게 좀 잘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마인드셋이에요. 틀린 거,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일반화하지 마시고, 칭찬도 일반화해서 튕겨내지 마시고 여러분 걸로 인정하셔야 돼요. 잘하고 있다라고 느끼면서 하루하루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학평에 대한 모든 총평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마지막에 학습 계획을 통해서 신규 학생들을 대상으로 커리큘럼을 짜줬는데, 내가 이미 들었다, 저거 들은 커리큘럼이다 그러면 Q&A 게시판을 통해서 지금의 학습 히스토리를 잘 알려주시면, 그거에 맞게 학습 히스토리 틀린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면 그게 맞게 기존 학생들은 어떤 커리큘럼, 어떤 식으로 복습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최고의 커리큘럼, 반드시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강의로 묵묵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로써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필수 영수 대성마이맥 이영수 선생님이었습니다.